자, 여러분, 이제 15장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매 시간마다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뭐 저금한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적응도 되고 오히려 더 아마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대신 우리가 학기 말에는 아주 간단한 시험만 보면 끝일 거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참으시고 계속 열심히 같이 우리 공부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5장 Intracellular Compartments and Protein Transport.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봐야 되는 게 단백질을 운반하는데 여기서 Intracellular Compartments, 세포 안에 세포가 있으면 여기 ER이 있고, 예를 들어서 걸지가 있고 이 세포막이 있고 이렇게 운반되는 이런 과정들, 그럼 단백질이 어떻게 운반되는가, 또는 세포막에서 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운반되어 오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서서히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서 보죠. vesicular, 이 단어는 그렇게 자주 보는 데는 아니죠. vesicular라는 것은 이 vesicle의 형용사형이죠. vesicle. 그러니까 vesicle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어떤 포대 또는 어떤 망 이런 데다가 이제 싸가지고 그 안에 단백질도 있으면 이걸 싸가지고 운반하는 방법, 이거를 vesicular transport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transport vesicle이 그 안에 soluble 프로틴을 담아서 두 개의 멤브레인, 컴파트먼트 사이를 멤브레인으로 운반을 한다, 이런 거고. 그다음 베시클 버딩. 버딩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멤브레인이 있었는데 멤브레인이 안쪽으로, 예를 들어 바깥쪽으로 또는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버딩 되는 거죠. 버딩. 디바이스 어셈블리요. 그러니까 가만히 멤브레인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버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프로틴 코트라는 것이 버딩 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싸가지고, 버딩 되는 부분을 싸서 운반을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베시클 더킹. 자, 그럼 멤브레인이 있으면 이 베시클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어딘가가 다시 가서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더킹이죠, 더킹. 로켓이 이제 저 달나라 가서 우주 정거장에서 붙는 거고 더킹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테더와 스네어라는 단백질이 거기 있으면서, 테더라는 것은 뭔가를 잡아 끌어당기는 그런 물질인데, 단백질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백질이, 어떤 베시클이 이 자리에 가서 붙으려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얘를 일로 잡아 끌어당기는 그런 단백질, 하나는 여기 와서 얘네들이 서로 단백질, 두 개의 멤브레인이 완전히 딱 달라붙도록 하는 그 두 가지 단백질, 테더와 스네어가 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ER이었으면 그 다음 단계가 걸지거든요. 걸지에서 떨어져서 그 다음에 플라스마 멤브레인으로 가는 거. 걸지를 거치냐? 그냥이 아니죠. 할 일이 있었으니까. 걸지에서 좀 뭔가 또 단백질에 붙어 있는 당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잘 정리하는 작업을 하죠. 마치 미장원에서 마지막에 머리 다 한 다음에 조금씩 자르죠. 마치 그와 같은 역할. 걸지. 그 다음에 세크레터리 프로틴이 셀이 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이제 셀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이죠. 엑소사이토시스라는 것은 멤브레인에 둘러싸여 있는 단백질이 플라스마 멤브레인하고 퓨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단백질이 바깥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플라스마 멤브레인 바깥으로 요거를 엑소사이토시스. 그러면 바깥에 있던 물질이, 이런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세포 안에서 사용되는 거, 그럼 엑소의 반대 엔도사이토시스라고 그러죠. 그건 또 우리가 배우니까. 그래서 엑소사이토시스, 엔도사이토시스, 이제 두 가지로
멤브레인에 의해서 베시큘러 트랜스포트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ER 루멘이에요. ER 루멘 이쪽에 여기 있죠. ER 루멘 바깥쪽이 사이토솔이에요. 그럼 단백질이 막단백질이 이 ER 멤브레인상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아스파라진, ASN 아스파라진 우리 이거 다 외웠죠? 아스파라진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돌리콜이라는 데에 여기 당들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핑크는 N-아세틸, 블루는 마노스, 초록은 글루코스 이렇게 가지고 이런 식의 당들이 붙어가지고 이것이 그룹 트랜스퍼 한꺼번에 여기가 다일로 아스파라진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이런 식의 당들이 당사슬들이 이제 붙게 됩니다. 돌리콜이 하는 일은 돌리콜은 사실 처음에는 바깥에서 여기에 당들이 여기서 붙어 있죠. 당들이 이렇게. 그럼 이 당이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졌겠어요? 이렇게 바깥에서 붙여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여러 몇 개의 당들이 더 붙게 되는데 이 안쪽에서는 이게 플립 베이스에서 있죠. 플립 베이스에서 사이토솔에서 만들어진 돌리콜 구조가 이제 ER 루멘으로 들어와서 ER 루멘에서 당이 조금 더 수정된 다음에 그룹 트랜스퍼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여기 있는 아스파라진으로 가서 붙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단백질의 퀄리티는 어떻게 컨트롤 되느냐? 이와 같은 거죠. 단백질이 이제 폴딩 ER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샤페론은 같이 이제 어린아이가 학교 갈 때 저 가방도 메고 뭐 옷도 입고 그런데 어떨 때는 뭐 옷이 삐져나오고 가방 지퍼 열리고 이러면은 엄마가 이리 와 다시 이걸 닫아주고 해주죠. 샤페론이 그런 역할을 하죠. 샤페론 제대로 잘 이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만약에 구조가 잘못된 이런 단백질이 있으면 샤페론은 얘를 바깥으로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죠. 허락하지 않고 얘를 따로 해서 얘를 다 분해해가지고 이제 다시 온전한 폴딩이 일어난 단백질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그 검사를 누가? 샤페론이라는 단백질이 해준다. 넘어갑시다. 그 단백질이 이제 아까 샤페론하고도 연결돼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보시면 단백질이 이제 계속 미스폴딩된 단백질이 계속 많이 만들어지는 게 무슨 일에 의해서든지, 그럼 그 시그널이 사이토솔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 이제 리셉터랑 결합을 해가지고 미스폴딩된 여러 가지 시그널이 리셉터에 붙으면서 시그널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단백질 합성을 멈춰버려. 그죠? 또는 누구를 만들게 되냐면 아까 샤페론 얘기했죠? 샤페론을 좀 더 많이 만들어라. 조금만 돌봐줄 애들이 많으니까 돌봐줄 샤페론이 모자라요. 돌봐줄 샤페론이 만들면 샤페론을 좀 더 만들어서 폴딩을 제대로 하게 해라. 이런 이제 시그널이 사이토솔로 가서 사이토솔에서는 제대로 된 이제 샤페론 또는 단백질 합성을 중단하게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골지 어페로 아까 여기서 볼 때 이러한 골지가 있고 ER이 있고 ER 여기 있었다고 치면 참 신기한 게 어떤 단백질, 샤페론도 여기 있을 수 있고 어떤 이 안에서 일하는 단백질들도 있고 걸지 안에서 일하는 단백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단백질들은 계속 걸지에 남거나 ER에서 일하는 단백질은 계속 ER에 남아요. 대신 여기서 합성돼서 온 단백질만 이 베시클을 통해서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그럼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 단백질들은 계속 걸지 또는 ER에 남아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 거죠. 분명히 뭔가 여기 이 단백질만의 특유한 어떤 시퀀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것을 얘기해주는 시그널 시퀀스입니다. 시그널 시퀀스. 이 시그널 시퀀스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오르가넬에 있었다면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있죠. 바깥으로 안 나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따로 분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보시면
이제 세크레터리 과정 중에 ER을 통해서 걸즈를 통해서 이제 세크레터리 베시클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플라스마 멤브레인하고 퓨전이 일어나서 시크리션이 되게 되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뮤탄트는 ER에 다 머물러. 그러니까 여기로 못 나오는 어떤 뮤탄, 여기에 요 버딩에 관여되는 뭔가가 망가진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 세크레터리 뮤탄트 B는 걸즈에만 머물러. 걸즈에 머무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트랜스 걸즈가 안 되는 어떠한 뮤탄트가 있는 거죠. 걸즈에서도 나하고 이제 베시클이 쫙 만들어졌는데, 베시클이 만들었는데 플라스마 멤브레인으로 못 가. 그럼 이제 이 플라스마 멤브레인 타겟에 어떠한 아까 우리가 봤던 뭐 비스네어 여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여기 못 붙는 거죠. 그래서 못 붙는 과정. 그러니까 요 전 과정 ER에서부터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이른 전 과정에 보면 사실 그 타겟 단백질들이 다 있죠. 타겟 단백질. 그런 타겟 단백질이 우리 우편으로 말하면 우편 번호와 같은 거죠. 그죠? 우편 번호와 같아가지고 그 우편 번호가 없으면 우편 번호는 계속 빙빙빙빙 돌다가 나중에 분실될 거예요. 우편 번호가 있으면 정확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배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크레터리 프로틴이 이제 세포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을 엑소사이토시스라 부르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봤던 거죠. 이제 베시클에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이 멤브레인에 퓨전이 일어나가지고 진행되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regulated exocytosis. regulated exocytosis는 어떤 시그널을 받아서 이거 우리가 봤던 건데요. regulated 예를 들어 뉴로트랜스미터가 멤브레인에 둘러싸여 있다가 칼슘 시그널이 들어오면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이거 regulated exocytosis죠. 근데 그건 일반적으로 계속 분비되는 거. 계속 합성돼서 베시클에 만들어지고 계속 어떤 시그널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는 단백질의 경우는 이와 같은 시그널이 필요 없죠. 그래서 그걸 unregulated exocytosis다.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바깥에서 세포 바깥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constitutive secretion. 계속 분비되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때만 분비되죠. 그러니까 regulated secretion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슐린 경우 한번 봅시다. 인슐린 경우는 어떤 시그널이 와야 인슐린이 분비되죠. 우리가 당을 먹었다든가 그럼 인슐린 분비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베시클에 둘러싸여서 기다리고 있죠. 베시클에 둘러싸여서 인슐린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시그널이 오면 얘가 이제 분비 시작하는 거죠. 멤브레인 퓨전이 일어나고 분비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 레귤레이티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엔도세릭 패스웨이를 한번 봅시다. 여태까지는 엑소사이토시스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엔도세릭 패스웨이를 한번 들여다보면, 자, 그 파고사이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고세릭 셀이라는 이게 파고사이토시스라는 건데 이건 셀이라든가 커다란 물질들이 들어올 때 이제 이걸 파고사이토시스. 그다음 액체 같은 거. 그럼 뭐라네? 그 피노사이토시스라고 하죠. 액체가 들어오는 거. 그죠? 플루이드. 그다음에 마크로 몰레큘이지만 이제 이와 같이 셀과 같이 커다란 구조가 아니라 그냥 이제 사이즈가 작죠. 그런 것들을 피노사이토시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엔도사이토시스가 되려면 세포 안으로 뭔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세포가 있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셉터 미디에이터, 리셉터가 그것을 결정해서 뭐가 시그널이 왔으니까 셀 안에다가 이제 뭔가를 시그널을 보내죠. 자, 여기에 뭔가 중요한 물질이 왔으니 안으로 이것을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게 바로 리셉터 미디에이티드, 리셉터가 관여하는 엔도사이토시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외부에서 붙은 외부의 물질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sorted, 그것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은 분해되고 어떤 것은 리사이클되고, 그래서 sorting 한다 그러잖아요.
솔티드 돼요. 그것이 엔도솜에서 이제 솔팅이 일어난다. 만약에 분해가 돼야 된다, 그것은 라이소솜으로 가가지고 다 분해가 돼버리죠. 이 파고사이토시스죠. 파고사이토시스. 이 박테리아가 백혈구가 이 박테리아를 둘러싸서 뭐 바이러스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둘러싸서 세포 안으로 들여와가지고 뭘 다 궁극적으로 분해하겠죠. 분해해서 세포가 사용하게 되죠. 이걸 파고사이토시스. 이건 이제 적혈구인데 적혈구가 백혈구에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싸여서 이제 나중에 완전히 분해되겠죠. 세포 안에서 이 같은 거 다 파고사이토시스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 피노사이토시스, 플루이드나 마크로몰레큘 같은 거 피노사이토시스. 그 다음에 엔도사이토시스는 리셉터에 의해서 미디에이트 돼가지고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뭐 우리가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하는데 LDL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HDL 콜레스테롤은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이 그림이 그렇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데 여기 LDL이 둘러싸인 게 아니라 LDL이 있으면 거기에 단백질들이 둘러싸여 있죠. 단백질들이. LDL이 있고 HDL도 마찬가지. HDL에 둘러싸여 있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 단백질에 대한 리셉터가 있어요. LDL이 둘러싸여 있는 단백질, HDL에 둘러싸여 있는 단백질. 그러니까 LDL은 low density, HDL은 high density란 말이에요. 그리고 단백질이 리셉터에 붙으면 리셉터가 시그널을 보낸다 그랬죠? 그러면 시그널이 들어오면 그걸 안으로 들여오게 해서 클라스린이 코트를 만들죠. 그래서 베시클을 만들고 자, 안으로 이제 베시클이 완전히 만들어지면 코트는 다 떨어져 나가죠. 코트는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베시클만 남게 되는데 이 베시클은 누구랑 퓨전이 일어나냐면 엔도솜하고 퓨전이 일어나요. 그럼 엔도솜에서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파란색 리셉터는 분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리사이클 돼서 멤브레인으로 가라. 리사이클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방법 하나. 또 여기 있는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단백질들은 라이소솜으로 가서 분해되고 리피드 같은 거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은 따로 해서 또 좀 쓰자. 이런 것들이 세포 안에서 다 디시전 메이킹이 일어나는 거죠. 엔도사이토스 마크로몰레큘이 이제 엔도솜에서 이제 다 소팅이 아까 일어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까 이제 리셉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리사이클 될 때 솔팅이 일어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솔팅이 일어난다면 어떤 경우는 그 솔팅조차도 이것이 셀의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또는 셀의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걸 트랜스사이토시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어떤 경우는 다 분해 쪽으로 데그라데이션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와 같은 디시전 메이킹을 엔도솜에서 하게 되는 거죠. 디시전 메이킹. 그 다음에 라이소솜 하면은 라이소솜은 분해하는데 이 pH가 바깥이 7점이라면 안에가 5점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기 pH를 낮추겠죠? 프로톤을 끊임없이 안으로 들여오겠죠. 그럼 프로톤을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ATP가 사용되겠죠. ATP가 프로톤을 계속 들여오면서 ATP가 ATP 프로톤 펌프에 의해서 안으로 들여오니까 pH가 점점점 떨어지죠. 외부보다 더 낮은 pH가 돼서 여기에 있는 이 효소들은 낮은 pH에서 작동하는 효소죠. 자, 그러면 왜 낮은 pH로 작동하느냐? 자, 효소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하이드롤레이스, 뉴클리에이스, 프로티에이스, 글라이코시데이스, 라이페이스, 포스파테이스, 살페테이스. 세포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분해할 수 있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터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터졌어. 여기 있는 효소들이 다 바깥으로 나왔어. 무슨 일에 의해서. 그러면 세포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얘네가 다 분해해 버릴 거 아니에요. 이 효소들이. 그럼 큰일 나죠. 근데 만약에 얘가 pH 5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하는 효소라면 pH가 여기 7이니까 작동을 못 하죠. 이런 안전장치죠, 일종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H가 낮으면 거기 있는 단백질 이런 것들이 구조가 변성이 일어나죠. 구조 변성. 훨씬 더 분해하기가 쉽죠. 낮은 pH. 그 한 예가 우리 위죠. 위. 위의 pH가 얼마예요? 한 1에서 2대거든요. 1에서 2대니까 웬만한 게 들어오면 다 변성이 일어나죠. 변성이 일어나면 거기 이제 위에 있는 효소 또는 장에 있는 효소가 분해하기가 쉽죠. 이 변성을 일으키는 역할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라이소솜이 이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게 생긴 건데 자 이것이 보세요. 이제 엔도솜이 이제 라이소솜을 가가지고 라이소솜이 되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분해하는. 네. 외부에서 들어온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들어온 것들이 보면 요건 이제 우리가 피노사이토시스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파고사이토시스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놈들이 엔도솜하고 결합이 돼서 라이소솜을 이루면서 다 분해가 일어나는 이런 역할. 그게 한 패스웨이라면 또 하나의 패스웨이는 어토파지라는 건데 어토파지는 이건 세포 밖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건 세포 밖에서. 세포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이 잘못됐어. 만약에 마이토콘드리아가 이게 작동을 못하는 망가진 마이토콘드리아다. 계속 두면 이거 쓰레기잖아요. 그럼 이것이 멤브레인에 둘러싸여가지고, 일단 멤브레인에 둘러싸여요. 왜 둘러싸여? 퓨전이 일어나게 해서, 엔도솜으로. 퓨전이 일어나서, 얘가 결국은 라이소솜으로 만들어지면서 다 분해가 일어나서, 여기 있는 이제 쓰레기가 될 뻔했던 마이토콘드리아가 다 분해돼서 리사이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것이 바로 어토파지다. 어토파지는 상당히 파고사이토시스랑도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죠? 근데 어토파지가 만약에 제대로 안 일어나면 암도 일어날 수 있대요. 이 어토파지에 대한 연구는 뭐 한 10여 년 그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